이 영상은 출판사 3개사의 제작비 지원을 받은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박완서 작가 책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까지 읽은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저한테는 대충 아는 척조차 할 수 없는 작가가 박완서였던 것 같아요. 정말 대작가님이지만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보면은 박완서 작가가 어떤 책을 썼는지 잘 가물가물할 정도로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모르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늘 있었는데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먼저 읽으면 좋을지 잘 감이 안 잡히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새로 출간되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집을 제가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책 보내주세요라고 냉큼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 책을 받아서 읽고 나니까 저처럼 이렇게 박완서 작가의 작품 세계에 진입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완서의 문학세계로 부드럽게 초대하는 에세이집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작가 박완서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서울 상경. 박완서 작가는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오빠와 함께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작가가 상경한 시기는 꽤나 어린 나이였어요. 국민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상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경은 어머니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고 해요. 책 본문에서도 이 상경 관련 에피소드가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박완서 작가의 아버지가 앓은 병이 고치기 어려운 병도 아니고 제때 적절한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도 박완서 작가의 그 고향에서는 양의학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을 허망하게 일찍 잃은 게 한이 되어서 자식들은 꼭 서울에서 공부시키고자 했다고 해요. 딸 박완서에게 신여성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박완서 작가의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딸 박완서가 어머니를 도와 삭바느질을 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야단을 칠 정도로 딸이 공부를 해서 신여성이 되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박완서 작가는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부록의 등단. 박완서 작가는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어서 부록의 나이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완서 작가가 이제 40세의 나이에 등단을 했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박완서 작가의 작품 활동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막연하게 좀 어렸을 때 청년 시기에 데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0세의 나이에 데뷔를 했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어요. 책 본문에서는 이 등단에 대한 에피소드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미용실에서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성동화라는 잡지를 읽다가 그 잡지에서 공모전 공고를 보고 처음으로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공모전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문학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감상자의 입장에서만 있었다고 하고요. 박완서 작가는 1953년에 결혼해서 자식을 여러 명 두었고 등단 전에는 직업이 없었고 살림에만 전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처음으로 자기 일을 가지게 되어서 설레고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상실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살면서 두어 번의 큰 상실을 겪었는데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것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죽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서 삶에 대한 열망을 발견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내면의 갈등이 에세이집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에세이집은 박완서 작가의 10주기를 추모하여 출간한 에세이집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생전에 660여 편에 달하는 산문을 남겼는데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고른 35편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마음이 낸 길은 작가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순간 그걸 보면서 떠오른 마음에 대해 쓴 글이 수록되어 있고요. 2부 꿈을 꿀 희망은 박완서 작가가 꾸고 싶은 다양한 꿈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바쁜 삶 속에서의 여유를 꿈꾸는 모습이라든가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느끼는 안락함 같은 그런 모습이 박완서 작가 특유의 생생한 언어로 그려져 있습니다. 3부 무심한 듯 명랑한 속삭임은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아름다움, 행복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파트였고요. 4부 사랑의 행로는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형태를 쓰고 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미안함과 애틋함, 박완서 작가의 손주에게서 느끼는 사랑스러움, 자식들에게 향하는 가깝고도 엄격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부 화나고도 슬픈 얼굴에서는 여성이자 작가로서의 박완서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어요. 신여성으로 자라고자 했던 박완서, 그의 소설에 대한 마음가짐, 작가로서의 태도를 알 수 있었던 파트였고요. 마지막 6부 이왕이면 해피엔드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파트였는데요. 살면서 큰 상실을 몇 번 겪음으로써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이 무섭기도 한 두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솔직한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좋았던 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이 박완서라는 작가의 입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박완서 작가가 저에게 읽어야 하는 뭔가 의무성을 가진 대작가가 아니라 저에게서 드디어 알고 싶은 작가가 된 것이죠. 그동안 저한테는 박완서라는 이름이 다소 좀 무겁기도 하고 뭔가 관념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박완서 작가의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은 좀 의무감이 많이 포함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뭔가 내가 한국인 여성이고 그리고 국문과를 전공했는데 박완서를 이 정도로 안 읽었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끄러움과 죄책감 같은 마음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박완서를 읽고 싶었던 제 마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을 고를 때 부끄러움과 죄책감만으로 책을 고르게 되진 않잖아요. 뭐 표지가 예뻐서 책을 고른다던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작가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책을 고른다던가 그 책의 주제나 소재가 잘 맞아서 그 책을 선택을 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호기심의 이유로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한테 있어서 박완서 작가는 뭔가 책을 읽고 싶은 동기가 의무감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인간 박완서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혔는데요. 작가이자 여성이자 아내, 딸, 노인인 박완서의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런 박완서라는 사람을 되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작가의 직시하는 태도, 굉장히 솔직한 태도가 저한테 좀 좋게 다가왔어요. 박완서라는 인물이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입체성이 생생히 느껴지는 건 작가의 이런 솔직한 태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막 이렇게까지 솔직히 고백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이 1부에 수록된 40대 비 오는 날이라는 글이었는데 이 글에서는 작가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가감없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지와 이제 지나가면서 몇 번 마주쳤는데 사실은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그렇게 들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닐 것이다. 지금 안진뱅이인 척을 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비 오는 날에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다시 그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의 좀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두 눈으로 본 걸 믿지 않고
이제까지 거지에 대한 피상적인 예비 지식으로 그 사람을 대상화했다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박완서는 물론 큰 작가지만 또 박완서가 그만큼 큰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막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안 좋게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런 뭔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생생하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되게 작가적인 태도가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오히려 더 좋게 다가왔던 그런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의 이런 직시하는 태도를 또 엿볼 수 있는 에세이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에세이가 성차별을 주제로 한 자서전이라는 편인데요. 화나고도 슬픈 얼굴 5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박완서 작가에게 되게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친 어머니를 본받아서 박완서 작가도 박완서 작가의 딸들에게 공부의 중요성과 경제적인 자립의 중요성을 귀가 아프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작가의 딸이 자식을 낳고 결국에는 양육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딸이 계속 회사에 다니려면 그 딸의 아이,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에게는 손주겠죠? 손주를 박완서 작가 자신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딸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박완서 작가가 작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일부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박완서 작가는 자신의 직업을 잃고 싶지 않아서 손주의 양육을 거절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가진 여자가 이를 갖기 위해서 딴 여자를 하나 희생시켜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느낌은 매우 맥빠지고 낭패스러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완서 작가의 특유의 한국어의 맛이 느껴져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문체 자체는 담담한데 어떤 냄새나 질감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되게 단어 선택이 그런 언어의 맛을 더해서 뭔가 문장이 되게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손자와 민들레꽃 향기를 같이 맡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평소에 민들레꽃의 향을 맡아보셨는지 아니면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열심히 냄새를 맡았더니 풀네임 비슷한 깊고 구수한 내음도 풍겨왔다. 아무리 작아도 꿀샘은 있다는 듯이 달짝지근한 내음도 났다. 달짝지근한 것은 어쩌면 나와 이마를 맞댄 손자의 살갗에서 풍겨오는지도 몰랐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민들레꽃의 향기를 상상한 적이나 있던가? 한 번도 저는 의식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뭔가 이 문장을 통해서 되게 낯선 감각을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집 오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박완서 작가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저처럼 박완서 작가의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작품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다정한 에세이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아직 읽은 책이 없으시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을 펼치면 엽서가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엽서를 보시면 이 책을 읽고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2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책 사진 올리기. 두 번째는 이 엽서의 앞면 원고지 부분에 책에서 좋은 문장을 필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중 하나만 참여해도 이벤트에 응모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금방 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